자, 지금 이 치마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번 더 할 텐데요. 이 안밀치마의 메커니즘을 지금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 안밀치마량과 안밀치마 시간을 따지는 지금 3주차, 4주차 강의 내용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는데 뭐 거의 거저먹기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를 좀 모형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일반적으로 안밀 치마를 얘기할 때 다음처럼 이제 모식도를 이제 갖다 그려요.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주사 바늘이에요. 주사 바늘인데 끝을 막고요. 여기다 물을 채웠어요. 물을 꽉 채워 있고요. 여기를 꽉 누르는 거예요. 또 주사 바늘 물론 주사 바늘 옆으로 이렇게 부피 팽창이 없는 딱딱한 이런 주사 바늘이에요. 이 물을 꽉 눌렀어요. 그럼 주사 바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꽉 눌렀어요. 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갈 것 이게 지금 물이 못 빠져나가니까 주저앉을 것도 없죠. 왜냐하면 물이 비압축성 유체니까 부피 변화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에서 내리누른 이 힘을 누가 다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물이 다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처럼 약자를 P 하중으로 PW로 씁시다. 워터가 지금 다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를 다 받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게, 자, 이런 이제 모식도입니다. 요 그림상에서 이제 볼게요. 자, 여기 상황에서 위에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뭘로? PT로 내리누르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밸브가 잠겨 있고요.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때 눌렀어요. 그러면 얘는 주저앉을 게 없죠. 지금 뭔가 물이 빠져나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지금 초기 상황을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따라서 PT가 색깔이 지금 어떤 건가요? 자, 시간에 따라서 하중을 일정하게 가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스프링이 받는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이 스프링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치면요. 물이 누르지 않고 스프링이 누를 것도 없죠. 왜냐면 물이 다 받으니까. 그러면 이 스프링이 받는 PS라고 할까요? 요 물이 받는 건 PW라고 하고. 자, 지금 스프링이 받는 힘은 어떻게 돼요? 하나도 받을 게 없죠. 그래서 스프링은 자, 처음에 지금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스프링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도 못 받습니다. 0이에요. 근데 물이 받는 건 어떻게 돼요? 이 외부에서 가해진 거를 전적으로 다 받아요. 물이 가해진 거를. 밸브를 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조건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자, 외부에서 하중이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건 스프링 아니면 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서 가해지는 이런 총 능력을 스프링이 받던 물이 받던 누가 받던 간에 어쨌든 간에 P 토탈이 P 스프링과 PW가 나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받냐면 스프링이 받는 게 아니라 물이 다 받아요. 비배수 상황에서는. 그러다가 자, 여기에 밸브를 오픈을 시킵니다. 밸브를 오픈을 시켜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봐봐요. 자, 지금 여기에 힘을 받았는데 이 수압이 상당 부분 있죠. 얘를 눌렀으니까. 그런데 이 밸브를 열었어요. 그럼 일로 어떻게 물이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요. 근데 이 밸브를 아주 여러분들 그 실금 가듯이 딱 여기에 정말로 여기 살짝 이렇게 뚫었다 이거예요. 크게 뚫지 않고 살짝 뚫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쫙 하고 빠져는 나가는데 얘가 어떻게 샥 하고 빠져나가는 게 하고 아주 계속 쭉쭉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흙 속에서 물의 흐름 속도는 어느 정도라 그랬어요? 조립토에서 얘네들이 빠르면 지렁이 뛰어가는 정도. 세리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라 했습니까? 죽순이 자라는 정도.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은 정도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수압이 점차적으로 줄어요.
수압이 주는데, 자, 외부에서 가해지는 거는 일정하게 있어요. 일정하게 있습니다. 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수압이 처음에는 다 받다가 줄면서 어떻게 돼요? 스프링이 받는 힘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겠죠. 이게 누가 받든 받아야 되니까. 이제 스프링이 힘을 받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밸브를 연 초기에 지금 수압이 급격하게 줄어가요. 급격하게 줄어가서 어느 상황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0일 수도 있고 과잉강 수압만큼은 이제 줄겠죠. 그러면서 스프링이 받는 힘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서요.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 외부에서 가해진 하중을 다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간에서 지금 딱 본다면 물이 받는 힘과 스프링이 받는 힘 요거를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PW와 PS를 합치면 요 PW 더하기 PS 하면 어떻게 되게? 요 전체적인 이 PT만큼이 이렇게 됐다 이런 거죠. 어느 순간에도 그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쭉 갖고 가는 겁니다. 자, 스프링이 받는 힘이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치마는 어떻게 받는 힘이 점점 늘어나면서요. 치마가 스프링이 받는 힘이 늘어나는 만큼 치마가 쭉 늘어나서요. 나중에는 힘이 일정하면 일정한 상태로 이렇게 쭉 갑니다. 일정한 상태로 가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얘가 치마량 있는데 여기 밸브를요.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많이 뚫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물이 빨리 빠져나가겠죠. 그죠? 물이 빨리 빠져나가면서 치마량도 이런 일들이 시간에 따라서 급격하게 사사사사 일어날 거고요. 또 여기에 있는 밸브 사이즈를 굉장히 굵은 큰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으면 물이 또 역시 빨리 쫙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밸브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밸브의 개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물이 빠지는 지금 이 속도가 좌우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치마량도 그렇습니다. 밸브를 탁 열었는데 밸브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밸브 개수가 굉장히 많으면 더 점점 더 얘가 어떻게 돼요? 빨리 일어나고자 해요. 빨리 일어나고자 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빨리 일어날 수도 있죠. 그죠? 빨리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볼 이제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자, 이 밸브 크기나 밸브 개수에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이 치마량은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이 치마량 자체는 이 물이 얼마나 빠지느냐에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에 상관이 있느냐? 이 스프링의 특성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최종적으로 있느냐 하는 것은 스프링의 특성에 상관이 있는 거고요. 자, 이 최종 치마량을 도달하는데 빨리 일어날 거냐, 천천히 일어날 거냐, 아니면 더 천천히 그리지도 못하는 거죠. 천천히 일어날 거냐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배수되는 조건에 있는 거예요. 배수되는 조건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 이 구멍이 커서 물이 굉장히 빨라서 여기에 이 치마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요게 ST가 워낙에 짧아요. 뭐 하루 안에 끝나요. 그러면 이게 우리 토목공학을 하는데 하루 안에 물이 다 빠졌다. 이건 거의 뭐 즉시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얘를 안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이랬죠. 포화된 경우라도 조립토인 경우에는 우리가 물에 빠지는 속도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즉시 치마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거고요. 자, 이게 지금 이 점토 같은 경우는 워낙에 물이 천천히 빠지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치마가 돼서 나오는 이 속도가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밀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약간 말장난 같긴 하지만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래에서는 그럼 안밀이 없느냐? 안밀이 없느냐? 말장난처럼 얘기합니다. 모래도 안밀이 있어요. 그런데 안밀 시간이 극도로 짧은 안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더 이상 안밀이라 칭하지 않고
즉시 치마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강의를 들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모레도 안밀이 있대. 그러면 어디 가서 무식하다고 얘기 듣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안밀이라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예를 든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레도 구태여 따지면 안밀이 있는데 안밀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는 것뿐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안밀 메커니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위에 글자 써졌던 거 있죠. 이거를 부부짜기를 상상하시면서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써 있는 이 말들이 외우지 않고 외워서 이 뒷문장 외우기 힘들죠. 이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해가 돼서 얘기가 될 수 있으면 안밀 메커니즘을 거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포화가 돼 있어야 돼요. 포화가 돼 있어야 돼요. 공기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포화된 집안에서 자, 힘이 가해져. 이걸 오버보다 상대하 중에 가해졌어요. 내리 눌렀어요. 포화된 지금 흙을 내리 눌렀어요. 자, 포화된 흙에서 지금 상대하중이 가했는데 하중을 가한 초기에는 누가 힘을 다 받느냐? 물이 다 받아요. 수압을 내가 추가적으로 확 받아요. 이게 과잉간극 수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수압이 처음에 다 받다가 이 과잉간극 수압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빠져나가요. 간극 사이로 해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죠. 자, 두부짝이에요. 물이 빠져나가요. 자, 과잉간극 수압이 빠져나가요. 이걸 우리 소산된다고 얘기했죠. 과잉간극이 소산되면서 어떻게 돼요? 유용력이 증가해요. 왜냐하면 수압을 못 받으니까 흙입자 사이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유용력이 증가하니까 입자가 재배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아까 모델에서 따지면 스프링이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자가 재배되면서 치마가 일어나요. 그게 어떻게 돼요? 상당히 장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장시간 동안에. 그런데 물이 빠져나가는 거 입자가 재배되는 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빠지고 입자가 재배되고 그게 같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지금 내가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용력이 증가를 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유용력이 증가를 하면서 치마도 어떻게 돼요? 유용력의 증가에 따라서 치마도 같이 증가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안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 더 용어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1차 안밀이라고 이제 이 붙여서 우리가 2차 안밀 크립 특성하고 구별할 때 우리가 1차 안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광의적으로는 시간에 따른 전체적인 치마 특성을 다 안밀, 그러니까 1차 안밀과 2차 안밀을 포함해서 안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1차 안밀 부분만을 떼어놓고 협의적으로 안밀하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편의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런 안밀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럼 실제 집안에서는 어떻게 지금 짜지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해요. 자, 이게 집안 위에 상자중이 가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하수위가 어떤 면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얘가 안밀층이 이렇게 있고요. 밑에 다시 배수층이 있고 위에 배수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점토층이 존재하고요. 요 위에는 모래층이 존재하고요. 아래도 모래층이 존재하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내리 눌렀습니다. 처음에 수압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냐면 지하수이면 요 수면에 따라서 이런 이제 지하수에 따른 간극수압 분포를 하고 있었겠죠. 내리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힘을 수압이 초기에 다 받잖아요. 이만큼이 추하적으로 델타 P만큼을 수압이 델타 U로 받아요. 이게 과잉강 수압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물이 빠져나가요, 이제. 근데 이쪽에 배수층이 물 빠진 데 가까우니까 요 끝부분은 처음에 이렇게 갖고 있다가 시간이 쫙 조금만 지나면 이 끝부분은 수압이 금방 빠져요. 이렇게 수압이 빠지겠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수압이 또 빠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압이 또 빠져요. 또 빠져요.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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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수압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과잉강수압이 사라지면 수압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과잉강수압이 완전히 소산되면 이제 우리가 1차 안밀도 완료되고 1차 안밀 치마도 이제 끝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만큼 빨리 빠질까요? 물이 빠질까요는 어떻게 상관이 있냐면 이쪽으로 빠지느냐 이쪽으로 빠지느냐 양쪽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밸브가 양쪽에 있네요.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자, 이 밸브의 경계적 물이 빠지는 경계 조건이 어떻게 있느냐 하는 게 상관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돼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야 얘가 빠질 거 아니에요. 흙 속을. 근데 흙 속에 하는 침투 속도에 관계된 거 결국 투수계수죠. 그죠? 나중에는 요게 쥐어 짜지는 상황에서의 투수계수 그래갖고 여러분들 안밀계수라는 거를 이제 쓸 텐데 새롭게 정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운 걸 따지면 이제 투수계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투수계수가 물이 얼마나 빠지느냐 정도, 흙의 성질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빠지는 데까지 거리가 얼마만큼 돼 있느냐 이런 배수거리, 배수층의 경계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흙이 얼마만큼 빨리 주저앉습니까 하는 치마 시간이 결정이 되고요. 치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가 무관하게 안밀층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 그래서 입자 사이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 아까 모델에서 보면 스프링에 어떤 스프링이 쓰여졌느냐 하는 이 부분이 안밀 치마량을 좌우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안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이 공학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이 얼마만큼 주저앉을 거냐, 안밀 치마량이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안밀 치마 시간이 얼마나 어느 정도 걸릴 거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주 공학적인 관심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안밀 치마량 그 중에서도 최종적으로 얼마나 주저앉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게 배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흙 자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문제랑 관련된다고 해요. 스프링에 관련된다고 했고, 이게 치마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또는 얼마나 느린 속도로 진행이 될 거냐 하는 문제는 또 이게 흙의 투수계수, 안밀계수 부분하고 이 배수 조건, 배수거리하고 관계된다고 해요. 두 개가 조금 약간 이제 독립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알아볼 거냐면 얼마만큼 치마가 안밀이 빨리 진행될 건가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다루고요. 지금은 최종적으로 생기는 최종 안밀 치마량.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될지 몰라요. 언젠가 될지 몰라요. 근데 이게 뭐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있는데 눌렀을 때 그 언젠가는 주저앉을 최종 안밀 치마량. 그걸 우리가 SC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최종 안밀 치마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흙을 지금 눌렀다 놨다 할 때 특성을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흙을 눌렀어요. 주저앉겠죠? 천천히 주저앉겠죠? 근데 언젠가는 요만큼 주저앉을 겁니다. 그래서 흙을 눌러서 여기까지 주저앉았어요. 이게 10년 걸릴지 100년 걸릴지 몰라요. 일단 최종이다. 언젠가는 시간 개념을 일단은 별도로 하고 얘기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만큼 눌렀어요. 하중을 예를 들어서 델타 P를 여기에 하중을요. 지금 100이라는 하중을 줬더니 이만큼을 10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 100이라는 거를 제거를 했어요. 하중을 0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100이라는 하중을 줘서 쭉 들어갔다가요. 올라오겠죠? 올라오겠죠? 그죠? 여러분들 눌렀다가요. 흙을 눌렀다가 얘를 놨으니까 다시 일정 부분 올라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제자리까지 올라올까요? 아니면 조금 덜 올라올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을 줬다가요. 준 만큼 꾹 눌러서 얘가 들어갔습니다. 그 언젠가 들어갈지 몰라요. 시간은 별개예요. 근데 하중을 제거했어요. 그럼 다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는데 또 그 언젠가는 뭐지만 얘가 조금 올라오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냥 끝일 거냐, 아니면 그 언젠가는 뭐지만 끝까지 다 올라올 거냐 이런. 흙의 지금 이제 상태에 따라서 지금 얘가 힘을 받았던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리하는데, 자, 예를 듭시다. 얘가 여기까지 못 올라가고요. 못 올라가고 일정 부분에서 섰어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3만큼만 올라왔어요. 자, 이 상황에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하중을 100을 가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하중을 100을 가했을 땐 10을 주저앉았죠. 10을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하중을 가했다가 뺐더니 3이 올라왔어요. 하중을 100을 다시 가했어요. 자, 그러면 10이 들어갈까요? 여기까지 들어갈까요? 아니면 여기에 처음에 100 갔을 때 들어간 10 들어간 요까지만 들어가고 말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상상을 해요. 100을 눌러서 10 들어갔어요. 하중을 뺐더니 올라왔어요. 하중을 다시 100을 똑같은 만큼 가면 똑같이 10 들어갔던 만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자, 지금 상황에서는 하중을 줬다 뺐다 다시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가했던 얘가 3만 가야죠. 자, 이 상황에서 다시요 하중을 0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올라오겠죠?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자, 아까 3 올라왔어요. 10에 3 올라왔어요. 그럼 3에 3 내가 여기 1 올라오고 끝낼까요? 3까지 올라갈까요? 자, 얘가 한번 눌렀다 놓으면 얘가 3까지 올라온다. 물론 지금 얘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하중을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100이라는 하중을 주면 다시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죠. 눌렀다 놨다 눌렀다 놨다 제자리에서 반복을 한다. 이 얘기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입실론 시그마세요. 처음에 하중을 가했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놓을 때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다 못 돌아와요. 이만큼 여러분 델타라고 P라고 할까? 이만큼 갔습니다. 자, 돌아왔어요. 다 못 돌아왔어요. 10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 3까지 왔어요. 다시 힘을 줍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10 있는 위치까지 돌아오면 어떻게 다시 돌아왔다가 갔다 다시 왔다 이런다 이런 얘기예요. 실지거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갔다가 돌아왔다가 조금 더 갔다가 돌아왔다가 조금 더 갔다가 돌아왔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안정된 이런 상태에 직면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런 미소한 차이는 있지만 자 위에 일단 좀 심플하게 보면 갔다가 돌아왔다가 한 번 더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황이 바뀐 겁니다. 지금 어떤 거냐면 여기는 100이라는 힘을 줬더니 10이라는 지금 변형이 생겼는데 여기는 100이라는 힘을 줬더니 3이라는 변형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차이는 뭐냐? 이 차이는 뭐냐? 자, 이쪽도 100이라는 힘을 줬더니 3이고요. 2우 2와 같습니다. 자, 이 차이는 지금 뭐냐면 밑에 있는 이 흙이 이런 100이라는 힘을 받아본 적이 없는 흙, 생전에 내가 처음 받는 상황,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힘을 가하면 얘가 어떻게 돼? 많이 주저앉아요. 주저앉았죠? 입자 재배를 했죠? 올라올 때는 일정 부분 올라왔어요. 왔다가 올라와서 회복을 했습니다. 자, 여기 다시 힘이 가해질 때는 이제 입자 재배열이 1차적으로 끝난 상태에서 다시 힘을 경험하는 거죠. 재경험하는 겁니다. 재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압축을 하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흙의 치마라고 하는 게 과거에 내가 힘을 어떻게 받았던가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옆에 있는 그림을 나타내면 이런 겁니다. 하중을 가했어요. 하중을 가했어요. 이건 조금 복잡하고 이거랑 약간 달리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런 거 조금 얘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좀 달리 저랑 다시 이제 그릴게요. 자, 여기에 하중이 있고요. 여기 치마량이 있습니다. 치마량. 하중을 가했어요. 자, 얘가 이렇게 하중에서 어떤까지 갔어요. 자, 여기에 델타 P만큼 같이 치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중을 줄이면 제 위치로 안 와요. 이렇게 와요. 다 10cm만큼 치마가 회복이 안 돼요. 한 3cm밖에 회복이 안 돼요. 다시 힘을 주면은 다시 이렇게 와요. 다시 힘을 빼면 와요. 다시 힘을 주면 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여기에 처음에 힘을 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기울기로 치마가 쭉 생기고 있었어요.
자, 힘을 줬다가 뺐다가 하는 게는 이 기울기로 지금 완만한 기울기로 지금 그러니까 치마가 작게 생기고 있었어요. 자, 힘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줍습니다. 200까지 늘렸어요. 아까 100 줬는데 200으로 이제 늘렸어요. 자, 이쪽으로 이제 더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이쪽 기울기로 이렇게 갈까요? 자,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자, 지금 요거는 뭐냐면 힘을 줬다 뺐다 하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힘을 다시 어떻게 돼요? 요거를 지나면 여기서 힘을 뺐다가 왔다가 다시 쭉 갔다가요. 요 점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힘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힘을 내가 다시 처음 받는 거죠. 처음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 천여압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받는 게 아니라 처음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치마가 다시요. 여기서 이제 꺾여서 이렇게 갑니다. 힘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요. 요 기울기로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서 다시 힘을 주면 어떻게 됐어요? 갔다가 여기서 꺾여요.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다시 힘을 빼면은 이렇게 가죠. 완만하게 가요. 그래서 힘을 처음 받는 이 선과 힘을 다시 빼거나 다시 가는 이 선은 기울기가 서로 다릅니다. 자, 이게 이렇게 직선적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가는데요. 내가 돌아올 때 이렇게 왔다가 돌아왔어요. 이런 식입니다. 약간 루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이런 거야. 쭉 왔다 갔다 왔다 쭉 이 선이 있고요.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란하게. 자,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치마가 되는 거는 이때까지 받았던 하중의 형태, 하중이 어떻게 이 가해졌는가는 경험에 따라서 이제 바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치마량을 지금 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간극비 하중 곡선, 그래서 간극비, 그 다음에 하중 곡선, 하중을 로그축으로 나서 이 로그 P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중으로 갔을 때 간극비의 변화예요. 근데 이게 언젠가 하는 이 간극비는 시간은 언제냐면 이때 이 간극비는 그 언젠가. 그러니까 이 시간의 무한대일 때 이런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있을 때 간극비 변화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간극비의 변화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부피 변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피 변화를. 이 얘기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결국은 하중과 치마량의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 흙이 어떤 하중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PC를 기준으로 해서 이 하중을 한 번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100이라는 하중 크기면 이 집안이 100이라는 하중 크기까지는 받아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런 100 이하의 하중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100까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누르는 거죠. 다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압축하는 거예요. 다시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0을 지나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시 누르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하중을 받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치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급격하게 치마가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재압축. 그러니까 이 처음 받는 하중을 받으면 그래서 다시 얘가 하중을 갖다가 빼면 어떻게 돼요? 얘는 하중을 여기까지 이제 받았으니까 다시 뺄 때는 이렇게 돌아와서 가는 게 그대로 돌아와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이렇게 팽창을 해요. 부피가 이제 위로 올라오죠. 자, 여기서 다시 하중을 가게 되면 쭉 가요. 왜? 여기까지 힘을 다시 받았었잖아요. 돌아온 데까지. 그러면서 여기는 다시 처음 받는 쪽이니까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로그 P 곡선을 지금 기울기가 다른 로그 축선이고요. P 곡선이 기울기가 다른 두 곡선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요 부분은 지금 하중을 처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여 압축 곡선하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하중을 가한다고 치면 제압축 곡선이 되는 거고요. 만약 하중을 빼서 돌아온다고 하면 우리가 팽창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중을 내가 최대한 이때까지 받았던 여기 터닝 포인트, 이거를 우리가 선행안밀 하중하고 얘기합니다. 선행안밀 하중하고 얘기를 해요. 한번 여기까지 받아봤던 거죠. 그죠? 여기는 내가 다시 처음 받는 거고, 여기까지 이거보다 작은 쪽은 한 번은 내가 받아봤던 쪽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의 기울기 CC. 그러니까 요 지금 이 처녀 압축 곡선의 압축 기울기를 CC. 자, 제압축 곡선을 기울기를 CR. 요 팽창 곡선의 기울기를 CS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웰링, 리컴프레션, 컴프레션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압축 곡선과 팽창 곡선은 같다고 봅니다. 학부 과정에서는 물론 이걸 나눠서 다르다고 보고 문제를 해석하는 경우도 조금 더 이제 뭐 복잡하게, 뭐 섬세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자, 그래서 CR은 CS라고 같다고 이렇게 보고요. 자, CC는 어떻게 돼요? 처녀 압축 곡선의 지금 기울기입니다. 그죠? 기울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거동을 한다 하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도록 합시다. 용어적인 거를 지금 얘기하고 합니다. 선행안밀 하중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집안이 경험한, 이때까지 경험한, 과거 언제부터 현재까지 경험한 최대 하중, 최대 유형. 이게 지금 뭐냐면 선행안밀 하중 PC입니다. 이거를 지나면 천여압축 상태로 가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제압축 상태 또는 팽창 상태입니다. 자, 이 정규안밀과 가안밀이 있는데요. 자, 현재 받고 있는 하중이 P0가 지금 받았던 최대 하중하고 같은 거예요. P0가. 지금 PC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게 과거부터 지금 받고 있는 게 최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새롭게 힘을 받는 거예요. 지금 더 힘을 가해지면.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집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하중이 PC인데 과거에 얼마만큼 받았나 봤더니 지금 받고 있는 게 제일 커요. 이 와중에 추가적인 하중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 로그 P 곡선 상황에서 어떤 지금 커브를 갖고 움직였어요? 제압축을 갖고 움직였어요? 아니면은 이 천여압축 곡선을 따라 움직였어요? 지금 이거 이상 받아본 적이 없죠. 현재 받아본 게 제일 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가해졌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힘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이 상황에는 천여압축 상황에서 치마를 일으켜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normally consolidated data, 그래서 NC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규안밀 상태다 하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정규안밀 상태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게 과거에 언젠가 받았던 게 더 커요. 현재 받았던 것보다 과거에 언젠가 한번 받았던 놈이 있어요. 언젠가 한 번은 내가 받았어. 예를 들면 지금 내가 100이라는 하중을 P0를 받고 있는데 옛날에 언젠가는 200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놈이 더 큰 거예요. 자, 여기 델타 P가 뭐 100이 가해졌어요. 뭐 100, 뭐 80이 가해졌어요. 자, 100에서 지금 80이 누르면 180까지 가는 거예요. 100에서. 자, 그러면 200까지 받아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지금 천여압축선에서 움직였어요? 제압축 곡선에서 움직였어요? 제압축 곡선에서 움직여요. 제압축 곡선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했어요. 치마도 많이 안 일어나요. 근데 천여압축 상대는 기울기가 급해요. 치마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재 받고 있는 유효응력이 유효상자 하중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게 더 큰 집안을 우리가 OC 집안이라고 해요. 과한밀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오버 컨솔리데이션 돼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거에 받았던 게 얼마냐 하는 거를 수치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OCR 과안밀 B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자, 과밀비는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PC분의 P제로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이때까지 지금 받고 있는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는 것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OCR은 1보다 항상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OCR이 과밀비가 1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정교함밀돼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P0가 PC만큼 받고 있다. 이런 얘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간에 따라서 하중을 이 집안이 힘을 뭐 흙이 쌓였다 놨다 힘을 받았다 놨다 했겠죠. 받았다 놨다 했어요. 근데 지금 받고 있는 게 이거예요. 자, 현재가 이렇게 있어요. 과거에부터 현재까지 제일 큰 놈이 이놈이에요. 이 상태가 지금 뭐냐면 정교함밀 상태예요. 그래서 제일 큰 놈이죠. 근데 이렇게 있다가 뭐 과거에 언젠가 한번 이렇게 받은 적이 있어요. 몇 가지. 그럼 이놈이 지금 뭐냐면 PC가 되는 거고 현재 받고 있는 하중이 P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보다 과거에 받았던 게 얼마만큼 더 크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P 지금 거꾸로 됐어요. OCR은 노트가 잘못됐네요. P0분의 PC죠. 그래서 이게 보다 크다는 얘기야. 잠깐만. 오타입니다. 이거 오타예요. 자, 그래서 현재 받고 있는 것에 비해서 과거에 선행을 얼마 받았냐, 얼마만큼 더 받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OCR 과밀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점토는 대부분의 경우 정규함밀이거나 과함밀비가 극히 작은 1.1 이하 이 정도 되는 거고 OCR이 한 1.5 정도 넘어가면 와 상당히 옛날에 많이 받았었네 그랬고 헤빌리 OC라고 얘기합니다. 과밀비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요. 과밀비가 좀 작은 라이트 OC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때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 이런 쪽이 정규함밀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정규함밀 상태에서 힘을 가하면 어떻다고요? 치마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치마량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힘을 가했을 때 굉장히 치마량이 많은 이런 특성이 있는 여작지만 특성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